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365 유다현입니다. 2년 전 한 할머니의 죽음으로 유럽이 떠들썩했습니다. 평소 지병이 없이 건강했던 70대 할머니가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그 이유가 바로 대상포진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특히 요즘처럼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이면 대상포진에 더 신경 써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면역질환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가정의학과 박민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상포진이 도대체 어떻길래 죽음까지 선택을 해야 했을까 싶은데요. 네네. 대상포진,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대상포진 한 마리로 말씀드리면 어른 수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수두를 대부분 앓거나 아니면 네. 예방접종을 다 받으셨을 건데요. 이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숨어 있다가 네. 우리 몸의 어떤 면역력이 떨어지죠.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영양 부족이나 여러 상황에서 면역이 떨어지면 신경절을 따라서 이제 어떤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한쪽에 어떤 띠 모양처럼, 그 대상이란 말이 띠 모양입니다. 띠 모양처럼 일렬로 이렇게 포진은 이제 물집이거든요. 물질성 네. 발진을 일으키는 질환을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게 띠 모양이라는 예, 뜻을 띠 가지고 모양입니다. 있군요. 예. 띠 모양의 포진이라는 건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피곤하거나 할 때 가끔씩 이제 입 주위에 좀 스포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물집 같은 게 잡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대상포진인가요? 예, 물집이 잡혔다가 좀 지나면 없어지고 네. 또 나중에 또 다시 생기고 그러죠. 그죠? 네. 예, 그거는 이제 대상포진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뭐 통증이나 신경적 침범이나 이제 물집 같은 게 생기지 않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이제 우리 면역이 떨어졌을 때 반복되는 이제 경증의 이제 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와는 달리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의 어떤 종류부터 다르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요즘에 굉장히 무리했구나, 피곤했구나 그렇게 생활 습관 조절에 조금 신경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입술 주변에 돋는 뭐 단순 포진 포진이나 바이러스, 예. 이런 헤르페스 바이러스랑 달리 대상포진은 또 아예 예. 이제 다른 네네. 질환이군요. 예, 다른 질환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대상포진을요, 앞서 면역 질환의 문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대상포진에 걸리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신경절 속에 숨어 있다가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대상포진 많이 생기는 게 이제 노인성 대상포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노인들에서 많이 생기니까 나이가 되면서 이제 우리 면역이 떨어지고 우리 기회 감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영양 부족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뭐 잦은 어떤 야근이라든지 어떤 면역 시스템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감염을 이제 대상포진 감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노인성 대상포진이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나이가 들면 대상포진이 잘 생길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가요? 예, 대상포진의 어떤 담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세포가 T 림프구이거든요. 네. T 림프가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대상포진을 적절하게 제어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흉순의 크기가 줄어들고 흉순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T 림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T 림프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숨어있던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요.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제 어떤 보고에 따르면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의 72.6%가 네. 50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이 노화가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컨디션의 저하, 어떤 건강 기능의 어떤 저하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발병하는데요. 그러면 꼭 노인들만 어르신들만 이제 발생하는 네. 거냐, 이제 그러면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야근을 자주 한다든지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잦은 음주라든지 운동이 부족하다든지 요즘에 좀 이렇게 쇠약하거나 병약한 젊은이들, 스트레스가 네. 많은 젊은이들 20대, 30대에서도 발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연령층에서 다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대상포진이고 요즘엔 점점 이제 젊은 층에서도 그 발병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주로 이제 좀 불규칙한 예. 불규칙한 생활이나 뭐 과로나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다음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규칙한 습생, 그다음에 영양 부족, 영양 결핍,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무리한 다이어트. 예,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들이 대상포진에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고 주의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네. 맞아요. 제 주변에도요,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 이제 대상포진을 앓은 분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증상을 이제 물어보니까 뭐 처음에는 좀 감기처럼 예. 으슬으슬했다가 뭐 콕콕 쑤셨다고 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좀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보일 때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볼 수 예, 있나요? 혹시 이제 감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넘어가기가 쉬운데요. 대상포진은 두 가지 질환이 있죠. 피부 질환과 네. 전신 질환의 어떤 경과를 가지고 있는데 피부 질환은 아까 신경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편척성의 어떤 부분, 그 우리 신체 한 부위에서 처음에는 발진이 생깁니다. 네. 발진이 생겼다가 이게 수포로 변하면서 이제 물집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피부 발진이 하나 생기고 전신 증상으로는 가려움증, 근육통, 발열, 그다음에 이게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는 각종 이제 뭐 심각한 질환까지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다양한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네. 치료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진통제 중에서 가장 센 진통제죠. 그 마약성 진통제로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한피부과학회 이제 발표에 따르면 우리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의 56.7%가 일반적인 어떤 우리 진통제로 조절이 안 돼서 마약성 진통제를 이제 복용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대상포진이 이제 얼굴 부위나 네. 우리 눈이나 신경 쪽에 이제 어떤 전염이 되게 되면 시신경의 저하, 그다음에 청각, 네. 청신경의 저하까지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대상포진이 가장 이제 요즘에 부각되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뇌졸중이 이제 대상포진이 걸린 사람은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1.9배. 특별히 저 안면 쪽에 눈이라든지 귀 쪽이라든지 얼굴 쪽 안면 부위에 어떤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는 무려 4배나 더 뇌졸중이 올라갈 정도로 우리 몸의 면역력과 더불어서 어떤 혈관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어떤 질환이 아니라 합병증까지 유발할 예, 수 있는 예. 정말 무서운 예.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제 대상포진을요, 통증의 왕이다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출산에 맞먹는 고통이다, 뭐 네. 생사를 거의 뭐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하길래 그런 거죠?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리신 분들 이제 병원에 오다 보면 와서는 원장님 아세요? 저희가 아기를 낳는 고통, 우리 산통이라고 그러죠. 네. 상통보다 더 심하다고 이제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죽음보다 더 이게 이 통증 아니니 아까 이제 유럽의 어떤 그런 사례를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런 어떤 심각한 신경계적 어떤 통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경계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칼로 저미는 듯한 통증. 그러니까 이유 없이 아프지 않다가 가끔 이제 신경통이라고 그러죠. 신경이 자극이 되면 굉장히 찌르는 듯한 통증 이제 그런 것들 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 통증이 오래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불면증. 네. 그다음에 만성 피로까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신경 차단술을 이제 받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 예. 이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절에 이제 감각신경을 이제 자극해서 감각신경 자체에서 이제 통증을 계속 유발하죠. 신경의 변성을 일으켜서 뭐 살짝 스치기만 해도 뭐 이렇게 뼈를 에이는 듯한 통증 그런 것들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감각신경 자체를 차단해 버려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치료까지도 시행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상포진이라는 게 사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이제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의 고통이 따르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대상포진의 증상이 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상포진과 이제 다른 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이제 대상포진의 단순한 이제 피부 발진이라든지 감기라고 생각해서 놓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런 어떤 질환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대상포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피부에 발진이 있거나 발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통증이 있다. 그다음에
물집이 띠 모양으로 생기면 대상포진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띠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면 대상포진이라 볼 수 있는데 좀 비슷한 수포성 물질이 생기는데 물집이 생기는데 이게 둥그렇게 생기거나 흩어져 있으면 네. 대상포진이 아니고 헤르페스의 가능성도 있지만 물집이 이제 좀 생겼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의한테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신경통이기 때문에 타거나 찌른 듯한 통증.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근육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몸 한쪽이 아까 감각신경이나 신경을 이제 자극해서 침범하기 때문에 몸 한쪽이 유난히 아프고 약간 마비된 듯한 느낌. 그리고 발지나 수포가 신경절을 타고 번지기 때문에 몸의 한쪽에만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대상포진을 초기에 이제 의심을 하시고 근처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뭐 단순히 감기나 또 이제 몸살과는 다른 이제 증상들이니까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또 이제 얘기를 하시기를 수두 바이러스와 그리고 지금 이 대상포진의 바이러스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리면 네. 뭐 특별한 치료를 안 하잖아요. 그냥 네. 좀 집에서 쉬거나 이러면 자연스럽게 낫는데 대상포진도 그러면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치료 시기를 이제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상포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신경절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정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정 범위 이상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정식되면서 신경절에 염증을 일으키고 침범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대상포진은 절대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고 스스로 치료가 되더라도 그것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골든타임이 있어요. 네. 골든타임 뭐냐면 우리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서 활동하기 시작해서 72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미 그 신경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상포진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적어도 이제 72시간 이내에는 그리고 그게 의심되는 순간 바로 이제 병원에 가서 전문의 진찰을 받고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절대 혼자서 네.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 네.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치료를 하려면 약물을 좀 써야 네. 되잖아요. 어떤 것들이 주로 쓰이게 되죠? 일단은 이제 병원에 가서 대상포진이라고 이제 확진이 되면 요즘에 의사들 같은 경우 대상포진 질환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정확하게 진찰을 하시거든요. 진단을 받게 되면 바이러스가 필요 이상으로 정식되면서 이렇게 복제되면서 그런 거를 우리 몸의 신경절을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바이러스제를 먹게 되는데 네. 대략 7일간 바이러스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렇게 정확하게 바이러스를 치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물집이 되게 심각하게 심하다거나 그게 나중에 흉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때는 네. 침으로 찔러서 이제 물집에 있는 어떤 대상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어떤 물집 액을 이제 빼주고 재생대 에이즈로 치료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통증이나 뭐 가려움증의 어떤 질환들이 있으면 가려움증에 대해서는 항히스타민제나 통증 같은 경우는 우리 신경절이 더 이상 변성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신경에 작용하는 그런 약들을 사용하면서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럼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던 이 마약성 진통제는 어떤 경우에 이제 쓰게 되나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이제 일반적인 진통제로도 이제 조절이 되지 않고 그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을 때는 그거 자체가 이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일으켜서 오히려 대상포진을 이제 치유하는데 장애를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 통증이 심해서 일반 진통제로 치유가 되지 않을 때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건데 무엇보다도 이 골든 타임 3일을 놓치지 않고 병원에 가서 바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대상포진에 이제 안 걸리려면 면역력을 잘 이제 높이는 게 중요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 이제 대상포진은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어떤 질환인 만큼 예방 접종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방 접종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상포진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가족력 있는 분들, 가족력이 있으면 대략 6배까지 대상포진에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서 대상포진에 걸릴 이제 그 면역세포의 저하로 인해서
대상포진에 걸릴 가능성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만성질환,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체력적으로 병약한 사람들은 50대가 넘어가면서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50에서 70%까지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대상포진이 걸리더라도 대상포진이 심각해지거나 후유증을 낳는 그런 어떤 비율을 굉장히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이제 접종을 받는 게 필요한데 대상포진은 1회 접종으로도 네. 충분히 거의 면역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에 독감 접종을 하시잖아요. 독감 접종을 할 때 대상포진을 같이 접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 대상포진을 50대 이후에 1회 접종하시면 대상포진으로 인한 어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만 맞아도 50에서 70%까지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대상포진이 오더라도 심하게 앓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의학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네. 근데 50대 이상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젊은 20, 30대층은 예방접종을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지금 어떤 특별하게 우리 가이드라인, 국가접종 가이드라인에서 권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 30대는 면역력 T 림프구의 어떤 자기 어떤 그로 인해서 충분하게 예방할 수가 있지만 본인이 대상포진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그 접종 여부는 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르신들한테 독감이나 또 폐렴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대상포진 접종도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부모님들께 대상포진 접종해드리는 것도 효도 선물로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엔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대상포진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OX로 풀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렸을 때 수도에 걸리지 않으면 대상포진 발병 위험도 낮다. 수도에 걸렸던 사람에게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잠복을 해 있으니까 왠지 맞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그럼 수도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걸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수도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대상포진이 발병하는 확률이 우리가 보고된 걸로는 3분의 1 정도. 꽤 많네요. 대상포진 걸린 사람이 3분의 1은 수도를 이제 걸리지 않았다고 보고를 하는데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네. 어릴 때 수도에 걸렸는데 본인은 그냥 피부 발진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제 다양한 경로로 이제 수도에 걸렸는데 모른 채 잠복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반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접촉을 통해서 수도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올 수가 있고 우리가 어릴 때 대부분 이제 수도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에 항상 잠복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도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대상포진이 아니다 그렇게 지레 짐작하고 치료를 받지 않았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심각한 후유증을 이제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의심되는 피부 발진이라든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대상포진의 발병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상포진은 감염이 되지 않는다. 수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수두가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상포진도 왠지 그럴 것 같거든요. 정답이 뭔가요? 네, 정답은 대상포진은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UMC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포진은 전염이 안 되는 질환으로 알고 계신데 그것이 맞기는 해요. 대상포진은 수두처럼 이렇게 전염력이 높지 않습니다. 대상포진 전염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대상포진에 이제 물집이 생기잖아요, 그죠? 물집 안에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물액 같은 게 있는데 액을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치료한다고 하면서 연고를 발라주다가 터뜨려가지고 공교롭게 그 액에 접촉한 사람이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 기회 면역,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영양 상태가 불규칙하고 운동을 안 한다는 그런 어떤 기회 면역에 이 취약한 상태가 있을 때는 기회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아기라든지 노약자들 속에서는 그런 어떤 대상포진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물집액을 접촉했을 때 대상포진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서 그렇게 위생을 지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 이제 면역력이 약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일단 뭐 수포가 터지지 않으면 괜찮나요? 예, 아니면 그 수포가 상관없나요? 터지지 않아서 긴밀한 접촉이 안 됐을 때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뭐 지나치게 격리한다든지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만사부려 튼튼이기 때문에 본인의 네. 면역 상태를 본인이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가급적 이렇게 물집, 그 수포 안에 들어있는 물집에 바로 이렇게 접촉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재발이 거의 없다. 뭐 단순 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곤하면 또 다시 재발을 예, 예. 하고 하잖아요. 대상포진도 왠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네.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아, 왜죠? 그 대상포진은 이제 한번 이제 핵등 면역이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평생 잘 안 걸린다고 이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제 보고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의 2.3%가 재발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0.5%에서 6.3%나 재발이 된다고 할 정도로 재발률이 편차가 있고 그리고 재발률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양 상태가 불규칙하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재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재발이 됐는데 치료시키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대상포진이 의심되었을 때는 반드시 이전에 걸렸던 사람이라도 전문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발률이 크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무엇보다도 초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예방 백신도 맞고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최선이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오늘은 파프리카로 샐러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파프리카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력에도 좋은 음식인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 놨는데요. 오늘은 파프리카 콥샐러드를 준비해 봤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파프리카를 제가 껍질을 다 제거했어요. 이거 어떻게 제거하시냐면 찌개 가지고 불판에서 이렇게, 불판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집에서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요. 가스레인지 위에서 이렇게 파프리카를 태워주세요. 파프리카 계속 태우면 숯덩이처럼 새까맣게 타요. 그럼 그거를 찬물에 딱 담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서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프리카 과육만 깨끗하게 나와요. 껍질을 벗긴 파프리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파프리카는 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맛,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마토와 사과는 씨와 껍질을 제거하고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잘 익은 아보카도는 껍질을 벗기고 손으로 깨서 섞어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으뜸으로 인해서 거기에 드레싱도 잘 묻고 아보카도 자체가 나머지 재료들이 서로 엉겨 붙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썰은 파프리카와 토마토, 사과, 아보카도를 잘 섞이도록 섞어줍니다. 요거트에 꿀 한 스푼, 레몬즙을 넣고 잘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지만 정성이 가득 들어간 파프리카 콥샐러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대상포진은 세종실록에도 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말하거나 움직이거나 또 감정이 바뀌면 찌르는 듯 아픈 증세. 이렇게 세종대왕도 대상포진의 통증으로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누구나 언제든 또 예고 없이 나타날 수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받으시고 평소 체력 관리에도 신경 쓰셔서 꼭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